이 글은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16차 변론 기일에서 2시간에 걸쳐 사법 역사를 새로 쓴 변론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섞어찌개 일괄 투표는 위헌입니다. 탄핵은 탄핵 사유별로 성립됨에 따라 각 사유별로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사유별 개별 투표가 아니라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했습니다. 즉,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양자택일 방식으로 투표한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 탄핵 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 규정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투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법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 찬성하는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에 탄핵을 찬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유별로 개별 투표를 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게 돼 탄핵 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와 같이 일괄 투표를 하게 될 경우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13개 탄핵 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처럼 속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섞어찌개 탄핵 사유는 위헌입니다.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3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 탄핵 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만일 국회 간부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 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 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국회의원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이 아닐까요? 셋째, 선소추 후 증거조사는 위헌입니다. 선증거수집 후 소추가 아니라 선소추 후 증거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가 의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은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를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는 증거 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 총수들의 해외 출장을 막았습니다. 나라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넷째, 8인 헌재 판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므로 무효입니다. 다섯째,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과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억지를 부려 박 대통령 측의 적법 절차 위반 항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80일 절속 재판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기간을 접선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일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마치 법정 판결 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바로 판결 내리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서 이번 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